KTK 아카데미에 강의를 맡고 있는 김기태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 이렇게 남으니까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네. 아, 두 분이 같이 앉으시려고 그러구나. 야, 앞뒤로 앉으시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하 체감온도 15도랍니다, 오늘. 체감온도 15도였는데, 15도를 뚫고 오신 이유가 단지 책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중고나라에서, 그런 눈치가 있지. 중고나라에서 15만 원에 팝니다. 네. 그래서 혹시 돈이 없으시면 중고나라에 15만 원에 파시면 됩니다. 예, 여하간 농담이고,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예, 여기 앞으로, 여기 옆으로. 두 분이서 꼭 같이 안 앉으셔도 되면, 예, 옆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강의입니다. 오늘 첫 강의고, 2016년 또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는 항상 떨립니다. 저도 지금 2010년 제가 5월 29일부터 지금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츠만 해도 지금 뭐 몇십 번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몇십 번을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날 첫 강의는 항상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로스쿨 수업입니다. 네, 소크라테스 메소드.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를 잘해야지 등록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썰렁할 때, 오케이. 다들 그렇습니다. 첫 강의는, 뭐, 한 달 정도는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저희한테 엄청나게 썰렁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웃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웃음이. 예,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저희 공개 강의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JD, 여기 JD LLM, 미국 로스쿨을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바시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다음에 바시험은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조금 이제 안 했죠. 그러니까는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문제풀이 강의 한 2번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강사들이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사분이 8명입니다. 8명. 그래서 네이티브 강사가 2분이고, 그리고 각주 변호사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일리노이, 그 다음에 DC, 뉴욕. 이렇게 해가지고, 에세이는 그 강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원래 MBA 과목이라고 해서, MBA 과목은 뭐냐? MBA 과목이 뭐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멀티 스테이트 바 이그제미네이션의 그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7 과목이 MBA 과목이라고. 미국 7법. 2015년 2월 전까지는 6법이 MBA 과목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기본 6법입니다. 6법. 그런데 2015년 2월부터 바시험부터 MBA 과목에 시빌 프로시저가 붙어버렸습니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아무 대답도 안 하시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조금. 왜냐면 소송법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JD 입학 예정자이신 분. JD 입학 예정자. 그렇죠? 높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개 안 숙여주셔야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분 계신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D 같은 경우는 원엘, 2L, 3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별거 아닙니다. L이 뭘까요? 무슨 약자일까요? 원L은. 대답 안 하시죠? 네, 당연하죠. 그냥 로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여기에서 에비던스만 빠지는 게 원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원엘 리걸 라이팅 이런 것, 리걸 라이팅 앤 리서치 이렇게 있고, 에비던스 왜 빠지냐? 이건 2회 과목입니다. 2학년 과목입니다. 왜냐면, 기본법을 배우고, 시빌 프로시저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비던스를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6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8월 19일 첫 강의를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나 봤더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음번에는 9월 달에는 시빌 프로시저가 저희가 출판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역시 출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민사소송법, 이건 2권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미국 민사소송법은 요거는 강의용. 그래서 한 200페이지 좀 넘게 나왔고요. 요거는 대학교 강의용입니다. 이건 학원 강의용, 요건 대학교 강의용. 그래서 미국 민사소송법이 2007년인가 2010년 이후에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 새로운 개정된 룰까지 해가지고 다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래서 JD LLM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변호사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소송법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반응이 좀 좋다.
하시는 분 두 분을 뽑아서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반응이 좋으신 분. JD 가시는 분. 오케이. 그래서 젊은 분들. 그 다음에 혹시 오늘 강의하다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그쵸? 소크라테스 메소드 비슷하게. 그쵸? 질문합니다. 아무나 무작위로 시키나? 아무나 무작위로 시키실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왜? 특히 수강생들한테는 여성분들 시키지 않습니다. 왜? 한 번 시켰다가 개망신 당했다고 느끼면 수업도 안 나옵니다. 다시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이 자, 브리프 누가 할 사람? 그럼 다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막 저요 그럴 것 같죠? 다 어떻게 돼? 밑으로 깝니다. 그 다음에 랩탑을 막 불이 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출석부를 보고 호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nyway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은 또 시키지 않습니다. 왜? 싸가지 없게 보일까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기분 나쁘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지금 뭐 했을 때 7년째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성분들한테 절대 질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한테는 절대 질문하면 안 된다. 그분들은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럼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질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남자분들 중에 센서티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골라서 합니다. 저도 골라서. anyway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칠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미국 변호사 시험이든 간에 미국 로스쿨이든 간에 anyway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아마 LLM으로 상당히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LLM에서 아마 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왜? 얇잖아. 그렇죠? 얇잖아. 이거 민법 축집 반권도 안 됩니다. 반권도. 그렇죠? 이게 바시험은 당락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는 JD LLM 가는데요. JD LLM 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이 안에 있는 룰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책 이렇게 두꺼운데 이건 뭡니까? 이거 두껍죠.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껍죠. 이거는 케이스가 들어가서 두꺼운 겁니다. 케이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두껍지 않습니다. 룰만 따지면 이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책이 이렇게 좀 얇은 이유는 이렇게 얇아야지 어떻게 돼요? 공부할 맛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얇게 만들었는데, anyway, 이거 이외에는 룰이 없다. 근데, 제가 JD 가려고 그러고 LLM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된다. 미국에서는 JD인데 LLM인데 케이스로 나간다며? 네, 케이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옥과 같은 겁니다. 왜? 우리는 저 법학과 나왔지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룰을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학년 1학기나 아니면 빠르면 3학년 2학기 정도에 판례 강독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우리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룰을 배우기 때문에 판례 강독을 배우게 되면 원고가 뭘 하는지, 피고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수업은 룰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숙제를 어사이먼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브리프하라고 그럽니다. 읽어오면. 저 4쪽이 있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4페이지 있는데. 4페이지 있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상담 오신 분은 거의 알 건데. 4페이지 있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4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다들 동의는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 법대생들이면 아시잖아요. 민법 총칙 특히 형법 같은 거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이지상 교수님 거. 그쵸?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 4페이지 있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씩 웃으셨니? 그분 여성분이셨는데,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야, 나 네이티브거든? 나도 1학년 때 4페이지인데 4시간 걸렸어. 너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D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왜 4페이지인데 4시간 걸리냐? 룰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련된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거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룰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읽으면, 독해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 케이스 읽는 방법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케이스. 그러면 상당히 좀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 스케줄상理論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JD 가는데도 꼭 문제풀이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국어, 수학, 영어, 특히 음악, 미술까지도 다 문제풀이 풀어봤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를 자신 스스로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로는 문제풀이만큼 좋은 건 없다. 문제풀이가 결과적으로 그냥 문제풀이냐? 노. 모든 문제는 모든 케이스의 축약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케이스를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JD LLM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바시험 스케줄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리걸 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강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반응 좋으시면 요거 같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0년 이후로는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최신 파일로 해서 모든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다 뒤져가지고 저희가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 이 책도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반응이 좀 좋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공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치를 나가는데 오늘은 자 보십시오. 자 바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바시험에 대해서나 궁금하지 않아도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LLM을 가실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JD는 당연히 아니고요. JD는 아니지만 LLM을 가실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분들? LLM 딱 가셨어요. 그럼 딱 가시면 한 달 되면 딱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어떤 분들? 한 부류는 뭐? 에이씨, 골프나 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야? 바시험 쳐볼까? 라는 분들 나누십니다. 그래서 나누시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변호사님들도 계시니까 캘바나 CA바, 특히 뉴욕 DC바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MB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MB 과목이라는 거는 멀티스테이트 바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50개 주 공통 과목입니다. 50개 주. 바시험을 볼 때는. 자, 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변호사분들이 저희 과정을 듣는 거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법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반입니다. 근데 왜 반 중에 미국법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왜 저희 과정을 듣느냐? 아시겠지만 뭔가 시험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미국법을 짧게 인텐시브하게 전체를 다 리뷰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는 과정이 제일 압축되고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개 주 공통 과목입니다. 이거는 객관식 200문제입니다. 200문제. 글씨 진짜 못 쓰죠? 저 글씨 잘 못 씁니다. 오케이? 객관식 200문제. 이거 50개 주 공통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ME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A라고 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오케이? 근데 이거 뭐냐면, 그냥 SA라고 하는데, ME라고 하는 건 DC바에서 ME라고 합니다. 멀티스테이트 SA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MPT, 그 다음에 ORPT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MBA 과목은 50개 주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200문제입니다. 이거 몇 지선다?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두 개는 때려주고도 답이 아닙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탁 찍고 넘어가도 맞힐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200문제 중에 10개는 허수야. 10개는 덤이야. 왜 그럴까요? 10개는 허수를 내야지 다음에 3년 지나 5년 뒤에 그 문제를 다시 어떻게 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된 건 19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50개 주 공통과목입니다. ME하고 SA는 요거 우리가 바시험 이제 물어보실 때요.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해야지 저희가 되겠습니까? 라는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시험에 스피킹 있나요? 없죠. 리스닝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스피킹이나 리스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토플도 지금 힘든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 한국 변호사님들은 영국 변호사 시험 자격 전환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 변호사 시험 전환 시험을. 그래서 영국은 바리스터하고 솔리스터가 있거든요. 그 솔리스터 자격증을 줍니다. 바리스터는 뭐야?
커피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법정에 쓰는 사람, 뭐 솔리터는 서류 검토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국 변호사 전환 시험을 왜 제가 런칭을 안 할까요? 미국 변호사라서? 그럼 뭐요? 왜?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커먼룰이니까. 거기 왜 그러냐? 시험은 더 쉬워. 그런데 30분 동안 내가 변호사야. 그 다음에 시험관이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법적인 자문을 해줘야 돼요. 그거 누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국 변호사 시험 전환 시험은 안 합니다. 2010년에부터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요 영국 변호사 전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스피킹에 좀 괜찮다라고 하신 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도 보시고 그다음 영국 변호사 전환 시험도 보시면 땡큐.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히어링도 없고 스피킹도 없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해요? 리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딩이. 그래서 빨리 읽고 한 문제당 200문제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101분 4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딱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토플 시험보다 훨씬 낫다. 왜 그럴까요? 왜 토플 시험보다 훨씬 더 쉬울까요? 리딩이. 네? 이야. 자, 첫 번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야, 좀 더 가져와라, 야. 오늘 대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 오케이. 주제가 한정돼서, 맞습니다. 주제가 한정돼서. 왜냐면, 아카데믹한 거기 때문에 공룡, 이런, 공룡의 종류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식물이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설사라는 단어 아세요? 모르시죠? 그렇죠? 그런 의학적인 용어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다? 사실관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어가 상당히 심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JD 가시는 분들도 왜 제가 자꾸만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 요즘 추세가 옛날에는 객관식 에세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액 과목에서는 에세이 플러스 객관식 문제가 반반 나옵니다. 많은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객관식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딩은 할 줄 안다. 그렇죠? 내가 A라는 사람을 때렸어요. 그렇죠? 사실관계뿐이 안 나. A라는 사람을 때렸어. 근데 멍이 들었어. 그래서 얘가 A라는 사람이 나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A라는 사람이 패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때려가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걔가 나를 폭행죄로 소송을 했는데 걔가 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케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러면 뭐기 때문에? 정당방위 좋다. 그 다음에 자기방어, 정당방위, 자기방어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드려. 자, 드려. 수강생은 안 드립니다. 네. 야, 요 분은 드려라. 야, 오늘 CB 플러스 재고 다 드려. 오케이? 다 가져와.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맞아. 셀프 디펜스는 맞아요. 그럼 저스티피케이션 돼. 그럼 정당화되잖아요. 내 폭행이. 그렇죠? 그런데 앞에 팩트 패턴이 그건 아니었어. 그렇지?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때려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내가 때렸어요. 주먹으로. 근데 멍이 든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뭐야? 배럴이면 배럴에 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뭘로? 컨센트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더 쉽다. 그리기 때문에 이거는 MB,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만약에 발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잘해야 되나? MB 문제. 이거 잘해야 됩니다. 특히 변호사 분들이나 변리사 분들이 이거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한 130, R 점수로 130개에서 한 14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당락이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게 50%를 차지한다. 그러고 나서 이 과목이 다 에세이에서도 거의 40%까지 나온다. 그래서 MB, 이 기본 7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E와 에세이. 그러면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적으로요, 바시험이 2월 맨 마지막 주 화수, 그 다음에 7월 맨 마지막 주 화수입니다. 물론 JD 가실 분들은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화수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에세이를 봅니다. 그다음 둘째 날은 수요일은 무조건 50개 다 똑같이 봐요. 뭘로? MB 과목으로. 50개 공통 과목이니까. 그런데 에세이, 저도 놀랐습니다.
야,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보거든요. 오전 내내 에세이를 써야 돼. 오전 내내 3시간씩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확 되죠. 그렇죠? 부담이 확 되죠? 네. 시간이 모자라. 그렇죠?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 미국 변호사 시험은 랩탑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핸드라이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 랩탑으로 볼까요? 핸드라이팅으로 볼까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랩탑? 그렇죠. 랩탑. 그다음에 랩탑으로 핸드라이팅. 그렇죠.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 질문은 50대 50이에요. 너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지 서술하라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랩탑 아니면 핸드라이팅이야. 그래서 랩탑으로 보세요. 단 한 2배 정도 빠르면 또는 영작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영작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없고 2배 정도는 빨라. 그래도 결과는 랩탑이 좋을까요? 핸드라이팅이 좋을까요? 그러면 랩탑을 한 1000타 쳐. 랩탑이 좋을까요? 핸드라이팅이 좋을까요? 랩탑을 1000타 치든 2000타 치든 쓸 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랩탑으로 쳐.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이 더 깔끔해. 그렇죠? 왜? 몇 줄 쓸 말이 없어. 그러나 핸드라인은 어때요? 내가 크게 쓰면 되지. 그렇죠? 그럼 몇 장씩 넘겨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를 구별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랩탑은 더 휑하면 막 카피 앤 패스트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 가면 다 랩탑 칠 것 같죠? 그렇죠? 랩탑 한 반 쳐요. 반 3분의 2. 그럼 나머지는 핸드라이팅만 합니다. 다. 오케이. 그래서 에세이가 있는데 에세이는 DC반은 30분. DC바. 뉴욕반은 45분. 켈반은 1시간. 일리노이반은 30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느 쪽이 제일 유리할까요? DC반은 30분, 뉴욕반은 45분, 켈반은 1시간, 한 문제당, 일리노이반은 30분.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요? 여기 DCI에 이렇게 하자.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요? 짧은 거? 왜? 시간이 길다 보면 그런 문제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길게 된다. 어려우니까 시간이 길게 된다. 정답이 거의 맞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왜? 쓸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쓸 말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네이티브도 똑같이 쓸 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바가 합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캘리포니아 바는 화수목입니다. 화수목. 그래서 한 퀘스천당에 애니메이 1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그거를 아이락으로 쓰려면, 이슈를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에 자기의 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바가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켈바가 힘드냐? 이건 평균 점수가 높아요. 뉴욕바는 1000점 만점에 665점. 일리노이바도 400점 만점에 264점. 그 다음에 DC바는 400점 만점에 266점. 이렇게 되는데, 켈바는, 그럼 결과적으로 66.5점이야, DC바는. 그리고, 뉴욕바는. 그럼 DC바나 일리노이바는 65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켈바는 2000점 만점에 144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72점 정도는 맞으셔야 된다. 그래서 켈바의 합격률이 떨어진다. 그런데, 희소식은 뭐냐? 이제는 뉴욕바는 요번 7월 달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뉴욕바는. 그래서 뭐들로 UB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DC바하고 똑같아집니다. 뉴욕바가. 그래서 에세이가 30분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켈바도 희소식입니다. 켈바 2017년 7월부터는 이틀로 바뀝니다. 이틀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DC바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에세이 시간이 30분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 어차피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꾸준히 공부하셔서 2017년 7월을 노리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간략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30분이야. 그러면 아이락으로 써야 돼요. 아이락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JD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락으로 꼭 쓰셔야 됩니다. 아이락 또는 C락. C락은 뭐냐면, 아이락. 그렇죠? C락은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 그 다음 이건 이슈죠? 그 다음에 룰이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컨클루전입니다. 그렇죠?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C락, I락으로 쓰기도 하고 C락으로 쓰기도 하는데 두 가지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예 결론을 먼저 내버리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I락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냐? This issue is whether. 이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whether 블라블라블라. A가 B를 때렸는데 A는 B의 배럴이가 폭행죄가 성립되느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뭐 쓰기 쉽잖아요. 그 다음 룰은 under the 무슨 룰. 그 콤마 찍고 룰을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우리가 우리나라 시험도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볼 때 어떻게 돼요? 룰을 암기했죠? 그렇죠? 법전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암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특히 바시험 볼 때는 룰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모든 바시험에는 기출문제들이 릴리스되어 있습니다. 각 바시험 사이트에. 그러니까는 그걸 분석해보면 나오는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나오는 룰만 나온다는 거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에 해당하는 룰들을 저희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룰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그래서 암기한 룰을 써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in this case. 이것도 거의 JD나 LA 답안지 구성하는 거예요. in this case. 그러면 in this case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돼? 여기 팩트 패턴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관련된 팩트 패턴을 따가지고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쵸? A가 뭐 걸어가는데 B가 때렸다. 이런 팩트 패턴을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관련된 룰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그 다음에 in conclusion. 그 다음에 A가 배럴이다. because 왜?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바시험의 답안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팅을 필요하다? 라이팅 필요하죠. 잘 쓰면 좋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빨리 읽고 그것을 발췌하거나 또는 뭐다? 룰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암기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괜찮다. 캘리포니아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영작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2017년 7월부터는 괜찮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MPT하고 PT는 뭡니까? 라고 보시면 이거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MPT. 그 다음에 PT. 이건 뭐냐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MB 과목, SA 과목, 그 다음에 MPT, PT로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MPT는 멀티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얘는 시간이 30분이야. 1시간 30분. 얘는 1시간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3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JD도 합니다. 왜? 어디서 하냐? 리걸 라이팅에서 합니다. 리걸 라이팅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JD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사이트 가시면 캘리포니아 바 어소시에이션 사이트에 가시면 Past Question and Answer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JD 답안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내가 리걸 라이팅을 내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는 또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릴리스 된 게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지가 2개 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서 작성하는 거니까 얘는 15쪽 정도 됩니다. 페이지가. 얘는 페이지가 35쪽 정도 됩니다. 이거를 빨리 읽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인스트럭션에 맞게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초임 변호사가 뭐 합니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블이라는 그런 수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발췌해서 쓰라고 그럽니다. 발췌해서. 반드시 발췌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영어 실력은 헤딩 다는 거, 제목 다는 거 이외에는 빨리 읽고 그 다음에 15장짜리 파트너 변호사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3, 4장으로 압축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작 실력이 거의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시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리딩 능력이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차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대학생의 모든 국민의 미국 변호사화 이게 제 꿈입니다. 이게 꿈. 그래서 절대 미국 변호사가 이거 대학생들 뭐 스펙 쌓으려고 그러는데 괜히 그 어떤 다른 스펙 쌓지 말고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미국 변호사 되라.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하나는 JD 가는 겁니다. JD 가려면 어떻게 돼? LSAT하고 토플 봐야 되겠죠? 그렇죠? LSAT 잘 봐가지고 그 3년짜리 JD 주리스 닥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JD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으면 JD 못 갑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서라도 가야 돼? 잠깐만요. 돈이 없으면 안 가야죠. 지금 집안에 기둥뿌리 뽑힐 일이 있으니까 안 가야 돼요, 원래는. 저는 얼마 가지고 갔다? 아실 텐데, 법률지원에 제가 한 1년 넘게 기고했는데, 340만 원 갖고 왔습니다. 네, 340만 원 갖고, 그때 당시에 딱 바꾸니까 3,200불이야. 그래서 320만 원 갖고, 무작정 캘리포니아를 갈까, 뉴욕을 갈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캘리포니아 갔을까요? 네? 뭐라고? 비행기값 싸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영어 안 해요, 돼서? 뉴욕도 안 해요. 네, 우리가 뉴욕도 안 하더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네? 네? 캘리포니아는 장학금 있습니까? 네. 아니,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LA 가면은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있대. 코리아타운? 오케이. 한국 사람 많겠구나. 잡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무작정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뉴욕에는 코리아타운이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네, 그걸 알았으면 뉴욕으로 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40만 원 갖고 그냥 무작정 LA로 갔던 거예요. 근데 잘 됐다. 선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범죄씨,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었죠? 무슨 얘기 했었죠? 앞에?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기억이. 빨리 가고 싶은 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 그래서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JD. 그렇죠. JD 가는 방법. LSAT를 잘 보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6년간 그걸 했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이죠. LSAT를 잘 보면 됩니다. 이게 LSAT가 120점에서 180점이죠. 그렇죠? 근데 180점인데 167점만 맞으면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전액 장학금 줍니다. 미네소타가 19위에서 20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JD를 가고 싶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이 이렇게 문의 옵니다. 그러면 LSAT만 무조건 잘 봐라. 라고 하면 전액 장학금 줄 수 있다. 근데 외국인데요? 외국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LSAT도 못 보고 토플 점수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학점도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하지 마. 남자는 대답도 하지 마. 여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민권자랑 결혼하십시오. 가서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면 왜 남자는 얘기도 하지 말까요? 서양 여자들이 한국 남자 쳐다도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근데 동양 여자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죠? 영주권이 나오면 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오케이, 저는 LLM을 가고 싶습니다. LLM 가고 오케이, 저 법학사가 있습니다. LLM 가고 어떻게 해야 돼? LLM 가려면 토플 점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토플 점수 100점인데 어떻게 갈까요? 100점? 네,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요, 100점 정도만 되면 전액 장학금 줍니다, LLM은.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나오셨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착각하지 마실 게, 미시간 유니버시티가 아닙니다.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랭킹이 확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도, anyway, 갈 수 있다. 근데 LLM 법학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 법학사가 없는데요? 법학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독학사로 딸 수 있습니다. 독학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4년제 온라인 통신 로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로스쿨이 있는데 이건 통신 로스쿨은 단 1년 하고 나서 베이비바를 봐야 됩니다. 베이비바를. 캘리포니아 바쁘니 못합니다.
그럼 전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주를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4년은 너무 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로리다 코스트 온라인 가지고 있습니다. 또 LLM. 그러면 그거는 15,000불이야. 그럼 그걸 보면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스테이트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전혀 도저히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 보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무슨 바일까요? 단 하나 조건은 석사나 법학 학사가 있어야 됩니다. 석사나 법학 학사만 있으면 팔라우 아세요? 팔라우 아세요? 아세요? 신혼여행 거기로 갔다 오셨나요? 괌, 사이판,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팔라우라. 1994년에 미국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팔라우. 그래서 거기는 법학 학사나 석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리걸 에듀케이션을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팔라우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94년도에 미국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팔라우 고유 언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국 영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립만 했지 미국의 원조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팔라우라는 나라는 워싱턴 DC바를 그대로 따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플러스 하루는 팔라우법을 봅니다. 근데 팔라우법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바를 공부하시는 분이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팔라우법만 한 하루 정도 보면 팔라우 변호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팔라우 변호사가 되면 뭘 바로 볼 수 있어? 아니죠. 팔라우 변호사가 됐어. 그럼 뭘 바로 볼 수 있어? 어디 주를? 예? 미국 어디 주를? 하와이? 아니, 지금 여러분들 왜 왔어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은 경력에 상관없이 외국 변호사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곳곳에 변호사들이 있어, 지금 여기. 그죠, 변호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팔라우 변호사로서 캘리포니아 바를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미국 변호사를 볼 수 없다,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옛말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라우까지 저희가 작년에 저기 센터장이 팔라우 갔다 왔어요. 팔라우 갔다 와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그 고등학교 선배님이 팔라우로 이민 갔어요. 팔라우 변호사로 통해서 자는 그냥 팔라우에 살고 싶대요. 삼성전자 다니다가 때려치고 근데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팔라우 가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근데 팔라우가 단점이 있어. 뭐냐면 5일간 묶여 있어야 돼. 괌은 갔다가 그 다음날 올 수 있지만 팔라우는요 비행기가 5일마다 한 번씩 뜹니다. 그래서 갔다가 무조건 5일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형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팔라우에 무조건 온 사람은 5일 있으니까 내가 관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민 가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미국 변호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국 변호사 어떻게 될지가 이거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루하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토르치. 자, 우리가 MBA 과목 중에서 지금 책 다 받으셨죠? 토르치, 그 다음에 컨트랙, 그 다음에 컨트랙 안에는요, 원래는 컨트랙 안에 세일즈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일즈라는 거, UCC인데,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일즈 오브 굿에 관련된 겁니다. 이 세일즈 오브 굿에 관련된 거는 이것도 2학년 과목이야. 하지만 답안을 쓸 때요, 답안을 쓸 때, 컨트랙의 답안을 쓸 때, 아니면 세일즈 오브 굿도 언급해주면 플러스 점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시빌 프로시저를 쓰는데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좀 쓰면 플러스. 거기다가 에비던스까지 언급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JD 가시는 분들도 다 7법을 배우고 가시면 땡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랙이 있고, 리얼 프로퍼티가 있고, 그 부동산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미널 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이게 두 과목이에요. 그렇죠? 크리미널 로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 그 다음에 에비던스. 이거는 투의 과목인데, 이거 증거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증거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따로. 그렇죠? 어디에 있어? 크리미널 프로시저에 조금 있습니다.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증거법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왜? 참여재판이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컴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빌 프로시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강의 일정하고 다 순서 다 받으셨죠? 강의 소개도 다 받으셨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커리큘럼은 토르치부터 시작한다. 토르치. 불법행위니까 이거 쉽잖아요. 폭행, 그 다음에 뭐야? 폭행,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이런 걸 달아주는 겁니다. Real property. 이 지금 7개 과목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 Real property입니다. Real property. Real property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Real property를 첫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률이 확 떨어집니다. 제가 리얼 프로퍼티를 첫 시간에 해봐요.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도 재밌게 할 수가 없어. 그 리얼 프로퍼티는. 그래서 리얼 프로퍼티. 그 다음에 그래서 톨츠하고 크리미널로가 상당히 좀 비슷하다 하고 컨츄렉하고 리얼 프로퍼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 부동산법에는 랜드 컨츄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가장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원L이든 그러니까 JD 가시는 분들 바시험이든 애니웨이 리얼 프로퍼티가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톨츠를 하고 그다음에 톨츠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합니다. 왜? 안 까먹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컨트랙 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엇갈리면서 자 톨츠인데 우리가 톨츠는 6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6가지만. 하나는 인텐셔널 톨츠. 좋다. 인텐셔널 톨츠. 그렇죠? 우리 요거 나눠준 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그리고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인텐셔널 톨츠. 그다음 2번은 뭐야? 네글리전스. 그렇죠? 네글리전스. 그다음에 3번은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그다음에 4번은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그렇죠? 그다음에 5번은 누이선스. 그다음에 6번은 바이케리어스 라이어빌리티. 바이케리어스 라이어빌리티. 그리고 JD 가시는 분들은 제가 네, 에세 점수가 낮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어등학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작년에 148점 에모리 갔습니다. 148점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디프레스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세 점수가 안 좋아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지원을 해. 지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학 관계자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세요. 편지를 많이 보내고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개런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작년에도 에모리 왔지만 그때 재작년에 2014년에 에모리가 왔을 때 어시스턴트 딘이 제시카가 왔거든요.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막 영어는 좀 해. 그래서 막 얘기했어. 근데 나 에세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일단 지원해버려.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친한 척하고 야 나는 그래도 이러한 재능이 있어. 그리고 막 했더니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JD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이거 때문에 어떻게 상위권에 지원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원을 해놔. 왜 그럴까? 지금 로스쿨이요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내가 에세 점수가 낮더라도 가고 싶은데 딱 지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야, 나 이런 교수가 있는데, 나 이런 교수가 논문을 이렇게 썼더라? 나 그 논문이 이건데 너무 감명 깊었어.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메일로.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면 분명히 붙습니다. 오케이? 요번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6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텐셔널 톨츠. 이거 뭐야? 그죠? 고의적인 불법행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이거 뭐야? 네글리전스.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부주의 테마. 그렇죠. 맞아요. 과실. 그렇죠. 그리고 부주의 테마. 좋았어요. 스틱 라이어빌리티. 엄격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이게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된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오케이?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돼? 제조물 책임법에서. 입증 책임은. 이 물건의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의 하자 있는 물건에 의해서 내가 다쳤어.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케이스 중에 뭐죠? 하자 있는 물건에 의해서 내가 다쳤어. 대표적인 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하자 있는 물건. 칼 썰다가 요즘 남자들이 가장 요즘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야? 요리. 그렇죠. 요리. 왜 이렇게 남자들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요리를.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오빠 요리 좀 해봐. 요리 잘해줘. 라면,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2가지로 버텼습니다. 하나는 미역국, 하나는 김치볶음. 이 2가지로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버텼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어머니 미역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달달 볶아, 일단. 일단 물에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기를 짠 다음에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달달 볶아. 근데 내 미역국은 어머니가 했던 미역국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왜 내 미역국은 이렇게 노래? 왜 노랄까요? 어머니 미역국은 맑은데 내 미역국은 노란 거예요. 여러분 볶으려면 뭐 넣어야 돼요? 에? 기름 넣어야죠. 뭐 넣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참기름? 그렇죠. 참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볶으라고 했잖아. 식용유를 넣고 달달 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 노랗죠. 그렇죠? 원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제 동생이 유학 오기 전까지 저는 1년 6개월을 노란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칼을 썰다가 내가 딱 비웠어. 그렇죠? 그럼 내가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로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칼을 썰다가 양파를 썰다가 딱 비웠어요. 그래서 피가 났어. 열받잖아. 그렇죠? 왜 이런 위험한 칼을 만들어가지고 나 손을 다치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겨줘요. 뭐야, 이겨줘. 50대 50이잖아. 이겨줘. 소송거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 세상에 있는 셰프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건 디펙트 있는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거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디펙트 있는 프로덕트가 아니라고. 대표적인 게 뭐다? 급발진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발진에 의해서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아니, 소를 제기한 사람이 전문가야? 그걸 어떻게 입증해?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바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디펙티브한 프로덕트에 의해서 내가 다쳤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제조업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건 디펙트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뉴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굳이 한국말로 바꾸지 말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거는 항상 그냥 영어로 받아들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Vicarious liability 뭡니까? Vicarious liability 이게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 그래서 이 6가지만 알면 끝. 토르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목차가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가지. Intentional torture, negligence,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nuisance, vicarious liability. 이렇게 6가지만 알면 that's it. 끝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negligence.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negligence가 많이 나오냐? Intentional torture는 일단 도식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negligence는 생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문제 중에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말고사도 지금 말하는 거 다 바시험에 대한 게 아닙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야. 네글렌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 그 사이트 가보면요. 카페에 모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기말고사 정답, 기말고사 샘플 답안 이렇게 쓰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입니다.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그래서 이 비중이 이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비중이 네글리전스 비중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다섯 번째 이거. 그렇죠? 자, 바이캐스 라이빌리티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책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해서 직접적으로 아니죠. 누가 잘못한 거야? 사용자 책임은 누가 잘못한? 이런 거는 한국법 비슷한데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employment, 고용의 스코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employee가 어떤 잘못을 져야 돼? 그렇지. 과실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러면 employee가 intentional torture, 폭행을 했어. 일하는 도중에 깔짝깔짝거리니까, 야, 진짜 저리 안 비켜. 그러는데 안 비켜. 그래서 또 깔짝깔짝거리니까 꽝 때려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폭행이죠. 그러면 폭행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있다 없다? 너무 본인만 보나요? 그죠? 부담스럽지? 내 눈빛이. 그렇죠? 아니, 성격 좋은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겁니다. 그죠? 질지 않는다라고 해요. 반드시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상황에서 employee가 한 과실에 의해서 제3자가 다쳤을 때만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vicarious liability는 어떤 과목하고 가장 많이 나오면 에세이 과목에 agency and partnership하고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intentional torture만 살짝만 언급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오케이? intentional torture.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리뷰를 쭉 해야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토치에 대해서 일단 감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교과서로 나눕니다. 교재로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막 적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intentional torch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셔요. intentional torch to person.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intentional torch to person에는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오늘은 이 intentional torch to person만 하고 끝날 겁니다. 두 번, 배러리. 이 배러리를 넣으면 폭행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시지 마세요. 그냥 배러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saul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alse imprisonment. 이거 안 써주세요. imprison. 이거 쓸 수 없을걸? 그죠? false imprisonment. 이게 뭐야? 감금입니다. 그 다음에 IID입니다. IID. 네 번째가. IID는 길어가지고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IED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entional to person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respass to land.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trespass to chattel.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version입니다. 이거 다시 보면서 할 거예요. 이 일곱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rch, 우리가 torch에서 중요한 건 6가지가 있었어. intentional torch, negligence,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nuisance, vicarious liability. intentional torch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intentional torch to person,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럼 intentional to person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D인데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intentional to property는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 그다음 conversion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외워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툭 치면 두두두두둑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답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수님들이 얘기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프로퍼티에는 몇 가지가 있다? 부동산에는 프로퍼티에는 몇 가지가 있어? 종류가. 그렇지 두 가지. 뭐지? real property? 네? real property?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personal property. 그렇죠. 이분 civil procedure 드려라. 네. 책 드려라. 그래서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야. 그러면 real property에 관련된 게 trespass to land고 personal property에 관련된 게 trespass to chattel and conversion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굿. 들어가시죠. 제가 이렇게 봐도 오늘 되게 꽉 찼잖아요. 그쵸? 꽉 찼잖아요. 오늘 오신다는 분 제가 한 10분은 20일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담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신청하셨어. 그래서 18일 지나면 공개 강의가 지나면 반은 사라지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당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아야지 저도 신이 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러리를 한번 배워보자. 배러리만 하고 10분간 시작할게요. 배러리. 이게 폭행이야. 그래서 반드시 JD든 LLM이든 그 다음에 특히 바시험을 보시는 사람은 반드시 뭘 외워야 된다? 룰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룰을 딱 보고 이거를 조망할 줄 알아야 돼. 조망할 줄 알아야 되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기말고사 문제든 바시험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돼? 머릿속에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harmful 5와 구성요건 offensive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성요건은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뭐야? intent. 이거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intent. 그 다음에 뭐야? 당연히 네번 causation. 그 다음에 5번은 damage야. 그렇죠? 이게 구성요건이야. 그러니까는 배러리의 구성요건은 뭐냐라고 하면 harmful or offensive and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 그 다음에 intent, causation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야? damage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damage는 requirement가 아니야. 구성요건이 아니야. 그럼 damage는 requirement가 아니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damag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러리는 damage가 구성요건이 아니야. 만약에 damage가 구성요건이라 쓰면 이거 감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harmful은 알아.
그쵸? 내가 A라는 놈을 때렸어. 그럼 멍이 들었어. 이게 harmful이야. 그쵸? 무슨 말이야? 나올 거야? 안 나올까? 안 나와, 이런 거. 그래서 기말고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럼 offensive가 뭘까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offensive라는 거는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 하품하신 분. 반대말. 그 defensive죠. 그럼 offensive는 뜻은 뭘까? 그렇죠. 공격적인. defensive는 방어적인이잖아요. 그래요. 법률 용어의 offensive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분 12플러스 좀 갖다 드세요. 네. 강의로. 오케이? 네. 받아가세요, 꼭. 네. 받아가고. 이렇게 틀리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신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어적인 말씀하신 분? 당신 뒤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가져가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펜시브라는 말은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해석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읽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 오펜시브는 내 몸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게 오펜시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지나가다가 뽀뽀를 쪽 했습니다. 그렇죠? harmful 할까요? 오펜시브 할까요? harmful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썩어 들어가겠죠. 그렇죠? 3초 후면 썩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harmful 하다 이런 거 그죠? 근데 harmful 하다기보다는 offensive 하겠죠. 무슨 물론 그렇죠. 왜? 내 몸에 허락 없이 손 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게 offensiv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offensive. 그렇죠? 그럼 컨택이야. 어떤 컨택? 두 가지 컨택이 있어. 하나는 뭐지? 어떤 컨택? 내가 딱 제가 때려가지고 멍이 드는 게 다이렉트 컨택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인다이렉트 컨택은 어떤 거야? 인다이렉트 컨택은 어떤 걸까요? 인다이렉트 컨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인다이렉트 컨택은 뭐야? 우리 그 놀이터에 가면 저만 그랬나요? 놀이터에 갔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에 깊이 파. 그다음에 거기다 뭘 넣어? 놀이터에 깊이 파. 웃고 계신 분 아시죠? 연식이 좀 된 겁니다. 네, 거기 뭘 넣어? 모래사장에 깊이 파가지고 뭘 넣어요? 네? 못을 넣어? 네? 네? 병 깨진 거? 그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안 되지만. 여하가, 일반적으로는요, 놀이터에서 어린애들이 파가지고 병 깨진 거나 못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을 넣죠. 네, 물을 넣고 거기다 오줌을 싸겠죠? 그죠?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하죠. 못,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해? 거기다 위에다가 신문지를 깝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신문지 위에다가 어떻게 돼? 모래를 살짝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 내가 그걸 받고 빠졌어요. 이건 뭐다? 배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다이렉트 컨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컨택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랜티프 펄슨이야. 야, 플랜티프면 플랜티프지 왜 플랜티프 펄슨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조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플랜티프 펄슨 왜 그럴까요? 이거는 플랜티프와 연결된 모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거야. 내가요, 한국에 제가 이제 2003년 2월 27일 한국을 떠나서 2010년 3월 5일 날 왔습니다. 3월 5일 왔는데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일 신기했던 게 지하철에서 다들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DMB라는 걸 보고 지하철에서 계속 TV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보나 했더니 아침 드라마를 TV에서 그 휴대폰을 보여요. 그게 제일 신기했고 두 번째로 신기했던 게 공원에 갔는데 다 목줄을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응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일반적으로 2003년 이전에는 그냥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그 젓가락으로 해서 그 변을 담아가는 거야. 아, 우리나라 선진국이나 이제 그랬습니다. anyway 공원으로 싹 지나가는데 내가 걔 목줄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내 개를 빵 찼습니다. 그럼 나는 A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럴을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있다 없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 다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서 읽고 그다음 할 때 케이스다. 문제 다 뭐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왜 없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없? 네, 강아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person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그렇죠. 로스쿨 가면 그걸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LLM을 가시는 모든 분들은 질문하는 과목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과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서 저희 그
컨트롤 과목을 질문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6명이 단체로 컨트롤 과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첫날에 교수가 필이 받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많이 수강 신청을 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막 필이 받았어요. 근데 딱 지목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한국 사람한테 필이 받았으니까. 그럼 교수도 아차한 거야. 검은 머리다. 그래서 아차한 거야. 이 질문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미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니네 나라에 뭐 어떤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했어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할게요? 저희 선배가? 제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난 날 찍은 줄 알았어. 얼마나 깜짝. 그 선배가 뭐라고 했어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 뭐라 그렇게 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대요? Yes. 설명을 하는데 yes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교수도 아차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당황해서 다른 넘겼습니다. 더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뒤에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야, 씨, 이거 큰일 났다. 다음에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형님한테 물론 다행히 우리들한테 질문 안 하고 그 교수도 당황해가지고 질문 안 했는데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내가 들어도 뭔가에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형님 왜 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게요? 싸가지 없이 보일까봐. 노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예스라고 했다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드랍했습니다. 그 컨트랙을 다.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이동했다는 거. anyway,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플랜티플 펄슨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 그래?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소크라테스 메소드예요. 이게 교수법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딱 법전에 나와 있는 조문대로 어떻게 돼요? 그냥 대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 니들이 법을 만드는 거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야, 네 얘기도 맞다. 네 얘기도 맞다. 자꾸만 이래. 우리는 미치죠?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어. 네가 틀려. 얘가 맞은 거야. 자, 이거 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네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아. 그래서 우린 모여가지고 야, 씨, 결과적으로 누가 맞다는 거야. 그런데 교수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니들이 결과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네 논리가 또 맞고 네 논리도 맞아. 그것이 어떻게 돼? 재판장에서 받아져서 대법원의 판례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답이 없습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는 답을 쓰면 안 되지만 리즈닝이 A라는 게 원래 답이라면 B라고 써도 돼. 단 뭐야? 리즈닝이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틀릴 때까지. 그 다음에 울 때까지도 물어보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다. 다른 단어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플랜티플 펄슨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입니다. 지금 걔하고 나하고 뭐로 연결되어 있죠? 목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봐봐. 하나에 따르면 함펄하진 않아. 오펜시브 하죠. 그렇죠?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댔죠. 근데 그게 내 몸이어도 되고 어떻게 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건드려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이렉트로 건드려도 인다이렉트로 건드려도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텐트 있었죠? 왜? 내 개를 치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코제이션, 인과관계 있죠? 데미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직접적인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럴의 데미지는 리ኳ어먼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건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가 배럴리로 소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어사이먼을 내주고 브리프를 시킨 다음에 브리프 시킨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시험 보실 분들은 문제가 다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배럴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구성요건을 머릿속에 박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각각 어떻게 돼?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기말고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한 책 다 배울 것 같죠? 3학점이면 일주일에 3시간뿐이 안 배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강의 있습니다. 이만한 책 다 배워도 3분의 1도 안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맨 마지막 시간에 쭉 리뷰해 줍니다. 쭉. 황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 봅니다. 그래도 나올 것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가주시 가겠습니다.